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이 2021년 10월 20일 오후 11시 7분 녹화하는 방송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주 발사체를 또 하늘에 쏘아 올립니다. 우리나라가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최첨단 국가로 우리가 진입된 것이죠. 또한 그 위성 발사체의 그 기술은 엄청난 그 무기로서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화력을 갖추는 커다란 전환점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ICBM이 됐던 현노미사일이 됐던 최첨단 최고의 그 위성 발사체 기술을 우리 독자적으로 또 선보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무시하게 발달된 대한민국의 과학 이 수준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로 이거는 비과학적이고 아주 어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조차도 참 창피할 정도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그 건설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그 빛나는 그런 업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한강에서 한강의 기적이 한강에 저질 뻘이 돼버린 사건입니다. 이것은 3.3.1 사건, 좌열창 뒤로 바위로 찍히고 터지고 이거 여기까지는 그래도 양보하고 100번 1000번 양보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강의 기적인 나라, 위성 발사체를 자력으로 쏘아 올리는 과학이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군사대국, 과학 군사대국이 된 대한민국 땅 2021년 10월 20일 오후 11시 10분 그것도 가장 엘리트이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그룹들이 살고 있는 가장 학력이 높고 학식이 많은 사람과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이 살고 예산이 풍족하게 쓰여지는 대한민국 서초 반포 한강공원에서 뻘흙보다도 더 저질스러운 비과학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손정민 군의 익사한 장소만 얘기하겠습니다. 손정민 군의 익사는 반드시 저 바위 그리고 물 여기서
1m, 2m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익사는 물에서 일어나는 거죠. 10m 바깥에 깊은 물도 아니고 저 바위 옆에서 일어났습니다. 익사는. 저 바위 옆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민이가 숨을 쉬던 아이가 좌열창에 찢어지고 터졌어도 숨을 쉬고 있었던 아이가 저 바위 옆에 물에서 익사당한 겁니다. 그 익사당한 그 정민이는 국가수에서 익사 추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국가수에는 익사라는 표현을 매우 꺼리죠. 익사로 표현된다. 익사 추정이다. 왜? 그 외에 다른 변수가 또 어떻게 떨어졌느냐. 이거는 또 국가수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떨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조금 높은 보도 위를 걷던 두 친구가 한 친구가 그냥 오른쪽에 가는 애를 밀어서 오른쪽 가던 애가 밑에 자동차 도로로 떨어져서 지나가던 5톤 트럭이 역과를 해서 그 떨어진 친구가 죽습니다. 그럼 그게 익사가 아니죠? 그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이에요. 그 트럭 운전사는 그냥 길에서 보도에서 사람이 떨어지면서 내 앞으로 툭 떨어진 내가 그냥 역과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망한 거죠. 그 떨어지는 과정은 경찰이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가수 관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가수는요, 검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담당 형사와 꼭, 그리고 중요한 사항인 어떻게 떨어졌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질의응답을 한 후 익사체에 대한 검안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가장 멍청하고 경찰 자격이 없는 그런 수사형 사람은 도로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나오던 트럭한테 역과를 당해서 사망했군요. 네. 자격도 없는 형사죠. 그게 무슨 수사 형사입니까? 어디 우리 세금을 받고 그러게. 그러나 일반 대다수 모든 국민들은요, 그런 멍청한 형사보다 더 현명한 분들입니다. 저 위에 오른쪽 위에 보도블록에서 떨어졌으면 CCTV가 군데군데 널리는데 두 사람이 같이 걸었다. 그러다 얘가 보니까 혼자 가더라. 당연히 그럼 그 보도블록 위에서 밑에 트럭이 지난 길로 밀었다는 생각을 한번 하는 것이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죠. 근데 멍청한 형사는요, 위에서 떨어져 갖고 도로에 떨어져 트럭이 역과했으니까 교통사고.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은 참 이게 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나라에서 뭔 개 요새 참 풀 뜯어 먹죠. 그리고 정민군 같은 경우도 둘이 분명히 CCTV에 나왔어요. 동석자하고. 그러고 반드시 동석자는 혼자 나갔어요. 그 사이 정민이 없어요. 그럼 아까 그 교통사고처럼 동석자한테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석자는 자기가 결백하면 자기 결백을 절대 굳히지 말고 주장해야죠. 그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보면은 그 길을 보도블록을 둘이 걷는 것도 나오고 둘이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 가다가 그러고 그 도로에서 마침 거기는 CCTV가 없어서 친구가 떨어져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러고 그 친구 혼자 가고 그러고 다음에 또 그 동석자가 또 다시 거기 왔잖아요. 자기가 혹시 친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러 또 온 거잖아요. 그럼 동석자한테 제대로 잘 물어보고 그리고 국가수는요. 그럴 때 교통사고로 추정함 이렇게 내야지 교통사고임 이렇게 못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가 물이 무릎 깊이에요. 그러면은 정민이는 여기서 죽었지 이 앞으로 걸어가서 죽어요. 여기서 익사당했단 말이에요. 익사당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여기 또 미국에 두고 바이오 케미스트라고 해서 이번에는 왜 케미스트리가 나왔냐면은 의사라든가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생물학자죠. 왜? 우리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근육을 움직이는 미토콘드리아나 ATP의 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경을 통해서. 정민이는 여기서 사망했습니다. 사망이 뭐죠? 산소호흡이 안 되고 혈액이 안 들어서 모든 근육이 그냥 수축되고 말아서 그 상태로 있는, 그 다음에 분해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민이는 여기서 이 무릎에서 익사당해서 죽었어요. 죽음이 뭐예요? 모든 세포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정민이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익사당했으니까. 여기서 익사당했으니까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익사당한 시체가 움직이려면요. 걷거나 기거나 하려면은 전기적인 자극을 줘서 살짝은 어떻게 자극이 경련이 올 수 있게 하지만은 크레아틴인산 작용에 의해서 근육에 약간의 그런 수축과 경련이 오고 그런다면 없는 거예요. 그런 경련은 사후 경련은 움켜쥐고 꽉 찔 수는 있어도 시체가 움직이거나 기거나 하는 거는 절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동안에. 정민이가 왜 움직여? 거기서 익사당해서 죽었는데 죽은 애가 무슨 근육을 움직입니까? 사후 경련에 의해서 팔만 그냥 꽉 잡고 떠는 거지. 못 움직여요. 근데 정민이가 여기서 어디 간 거예요, 그럼? 아니, 무릎 깊이에서 죽은 애가 왜 거기 있는 애가 안 발견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체가 혼자 움직인다? No! Just no. 여기 그렇게 no 파일 나오잖아요. just no. 종민이가 어떻게 왜 움직여? 보세요. 여기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양심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도 안 하는 것 같아.
왜 우리나라는 교수, 박사 이런 그 훌륭하신 분들께서 왜 여기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런 그런 분들이 왜 우리는 정민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문제도 제기 않습니까? 훌륭하신 교수 박사님들 가장 기본적 사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사체 못 움직이잖아요. 여기 이분도 그러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워킹 크루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죽었는데 무슨 에너지 과정이 필요해요. 참. 아니 대한민국의 그 훌륭하신 교수님들, 박사님들은 한 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분들이고 온갖 대우는 다 받으면서 왜 사회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입을 꾹 닫고 있습니까? 네? 배운 것만큼 대우받은 것만큼 이런 억울한 사건이 있을 때 자기 과학적인 지식으로 확실한 얘기 한마디도 못해요. 왜? 우리 교수 박사들은. 나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죠? 박사님 교수님들 그만한 생화학 박사님들 의학 박사님들 그 썩은 날에 나와 그 프로파일러라고 했던 그 네 분들은 도대체 말 같은 무슨 정민이 시체가 뭐라고요? 흠뻑 젖은 게 안 보였다고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CCTV나 한번 제대로 보시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고 교수 박사님들 대한민국에 계신 그 조명하신 분들 맨날 대우받으신 분들 한마디 좀 해보세요. 시체가 움직일 수 있나요? 정민이가 거기 움직일 수 있어요 거기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한강순환구조대 경찰대들은 그거 왜 안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그럼 시체를 누가 밀어서 한강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누가 밀은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누가 밀었으니까 거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강순환구조대가 그거 못 찾았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없으면은 시체는 그죠? 스스로 못 움직여요. 보세요. 에너지 자원 없이는 노모션이라고 그러죠. 노모션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갔던 시체가 사체가 먹고 소화시키고 메타볼라이징 그 구축하고 퍼지는 과정이 없이는 모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나라 교수 박사님들 훌륭하신 분들 한마디 좀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왜 죽은 양심으로 사세요? 네? 누구 마냥 어디에 나와갖고 그렇게 양심의 오염을 발생시키는 엉뚱한 소리 해제키지 마시고 그러고 한번 또 교수 박사님들 저명하신 분들 한번 나와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얘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한강에서 떨어져서 바위에
얘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바위에 그렇게 가서 터지고 찢기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그 무릎 깊이 거기서 반드시 익사한 건 사실인데, 아니, 익사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거 형사들이 규명해야 되잖아요. 나도 하겠네, 어딘쯤인지는. 장소를 스포트 해줘야, 장소 그 스폿을 포인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여기, 그거 나도 알겠네, 거기 그쯤이라는 거는. 그럼 국가수에서 그래, 여기, 그래, 익사 추정이다. 해줬잖아요. 그럼 시체가 어디 간 거예요, 그럼? 에? 정민이 아버님, 어머니, 그 위에서 울고 다닐 때, 그럼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경찰청에서 나온 순환구조대들이 그것도 못 찾았어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 안 찾았다고 하니 더 어렵잖아요. 못 찾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교수, 박사님들, 그 훌륭하신 분들,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세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그 수십만 명이 그렇게 분노에 떨고 억울해 하는데, 슬퍼하고 그렇게, 당신들이 선비고 사회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왜 배웠어요? 네? 왜 배운 거예요? 왜? 사회 공헌도 좀 하세요. 교수 박사님들. 정민이가 그 시체가, 죽은 시체가 왜 움직여요? 누가 안으로 밀어넣은 거 아니면은. 아니면 순환경찰, 순환구조대가 경찰, 거기 못 찾았던지. 그런 말씀도 못 하세요? 죽은 시체는 못 움직인다? 참네. 대한민국에 계신 교수 박사님들, 사회에 조금이라도 좀 공헌 좀 하세요. 물론 훌륭하시고 존경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프로파일러 그 양반들처럼 그렇게 오점 남기고 살지 마시고. 그런데 저는 부탁드립니다. 교수 박사님들, 시체가 움직이나요? 네? 죽은 시체가 움직입니까? 자력에? 그리고 여기는요, 조류 영양 70kg에 되는 그 무거운 물체가 물속에 거기 무릎 깊이 가라앉아 있는데, 조류 영양, 꿈 같은 소리도 하지 마시고, 조류가 이렇게 차라리 거기가 뻘였으면요, 정민이 묻혀버려요, 뻘이 와서. 오죽하면 정민이 아버님이 정민이가 공중부양을 했느냐고. 개요? 옆으로 기게, 시체가. 시체는요, 죽어도 안 움직여요. 자, 죽어서도 시체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교수 박사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사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자기 의사표현을 한번 해주세요. 네? 배워서 뭐 합니까? 창피한 일 좀 하시고, 정말. 시체가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그런 거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배워서 뭐예요? 네? 왜 배웠습니까? 정말 진짜 억울한데요. 너무, 나도 알겠다. 시체가 안 움직이는 거. 죽은 애가 왜 움직여요? 그럼 거기 있어야지. 그럼 한강경찰청이 뭐 찾은 거요? 안 찾은 거요? 나는 못 찾는 게 더 힘들어. 그럼. 그 앞에서, 거기서. 이게 뭐예요? 자력으로 인공위성 발사체까지 쏘아올리는 나라에서. 마치겠습니다.